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. 이게 은행에서 지금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들어서 이렇게 돈 벌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요. 네, 한참 지났습니다. 네네네. 제가 은행에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금리가 보통 10%가 넘었거든요. 네네. 1억만 있어도 1년치 이자가 네. 당시 대기업의 과장급 연봉이었어요. 지금 뭐 10억원 넣어놔도 네. 20살짜리 알바생 인건비보다 적어요. 네. 이자가. 네네. 그래서 이제는 탈금융, 특히 예금에서는 벗어날 때가 됐다. 적어도 재테크하려면은 예금은 안 된다. 네. 이 정도로 금리가 낮았다 네네. 보시면 됩니다. 아, 우리가 그러면 은행권을 일단 벗어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돈을 벌어요, 선생님? 일단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은행을 벗어날 수 없다 하려면은 상호저축은행으로 가셔야 돼요.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네네. 그나마 네네. 대신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인데 이자 포함일까요? 이자가 배제가 될까요? 5천만 원 속에서? PD님 먼저 하세요. 포함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아주 예리하십니다. 따라서 원리금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금은 4,700만 원 넘지 않게 네네. 이자룸 300만 원 남겨놔야지 완전하게 보장을 받습니다. 음.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만약에 내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라 한 10억 원 있는데 여러 군데 쪼개기는 귀찮다 네. 하시면 일체금 예금 좋습니다.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다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. 아, 예. 네네. 그래서 은행권 안에서 머문다고 하면은 상호저축은행으로 네네. 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. 말씀드리는 것이고. 근데 그래봐야 몇 퍼센트 차이로 다 도칭해지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효율적으로 굴려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좀 노하우를 알려주세요. 그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. 제가 한 30년 정도 네. 이렇게 금융인으로 생활을 하고 또 부동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좀 헷갈리는 시대 없는 것 같아요. 예전 같으면은 금리가 높을 때는 정기금에도 먹고 살았어요. 그리고 한참 부동산 좋을 때는 뭐 아파트 청약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? 경쟁은 세고. 따라서 일단 은행권에서는 답이 없다. 네.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. 선생님 그러면 말씀 주신 게 네.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일단 은행을 벗어나야 된다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. 네. 그럼 벗어나면 뭘 해야 되나요? 자, 은행권에는 최소한의 비상금 정도, 예를 들어서 3개월, 6개월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은행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원금은 지킬 수 있으면서 기대 수익을 은행 이자의 한 두세 배 정도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은데 네. 일단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, 머릿속에. 네네. 골드, 금 투자. 금. 예, 그리고 외화예금. 네. 중에서 달러 예금. 네. 뭐 위안화라든가 엔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. 네.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작은 거 있어요. 아주 핵심 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같은 거. 아니면은 이제 보험 상품도 일부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보험은 어차피 수익률보다는 나중에 위급 상황일 때 보험금을 타는 게 목적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로 본다면 사실은 보험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. 음. 보험료는 소액이고 보험금은 거액이니까 네. 일반적으로. 네네. 그렇게 한 그 정도 네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돈이 있어야 일단 굴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. 선생님. 그렇습니다. 지금 있는 보험도 지금 다 깨는 추세거든요. 많이 봤어요 주변에. 네네.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인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좀 연구를 해서 들었던 보험 상품들 이런 게 다 해약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요,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던 그 97년도 말에 IMF 사태 때, 네. 그때도 보험을 깼어요. 네. 깼는데 저축성 보험을 많이 깼거든요. 지금은 보장성 보험도 깹니다. 그렇죠. 힘들어요. 꼭 들고 가야 되는 실손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암보험 이런 것도 깨는 시대가. 네.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래 불구하고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사실 이 경제 안 좋을수록 몸도 아플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최고로 후회하시는 것이 보험을 해약한 거예요. 네.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달러빚을 내서라도 지켜야 될 보험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걸 네. 꼭 가져가고 네. 그렇지 않고 나머지 보험들은 어차피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
보험금을 포기하고 보험료를 세이브하는 네. 그런 투트랙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. 아.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보험은 끝까지 지켜가고 네. 어려울수록 더 네네네. 그렇지 않고 좀 여유 있을 때 가입해놨던 저축성 보험이라도 이런 것들은 일부러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꼭 지켜야 되는 보험이 어떤 것 좀 있을까요? 실손보험이죠, 기본적으로. 실손. 실손보험인데 가령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이렇게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또 약을 타서 드시거나 했을 때 종합적으로 5천만 원까지 해주는 거거든요. 네네네. 뭐 통원 치료 이런 것들 30만 원 범위로 해주는 건데 이건 보험료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그렇죠. 예, 소액인데 불구하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국가재정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것 말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. 네네네.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됩니다. 실손은 무조건 지키세요, 여러분들.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가족력이 있어요. 네네. 가령 암이라든가 네. 몇 가지 그 가족력으로 추정되는 병이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런데 그런 보험 가입하신 분은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. 뭐 암이나 풍이나 그 집안 내력이 만약에 네네네. 뭐 여러분들이 복수로 그런 질병으로 사망하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보험은 실손보험만큼이나 중요한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- 언제든지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. 부분인 거니까. 거꾸로 보면은 우리 집안이 다 장사하는 집안이다. 네. 근데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죠. 어려운 입장에서. 그렇죠, 그렇죠, 다 그렇죠. 오래 살아서 문제가 되는데 단명하는 게 아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거를 종신보험을 뭐 한때는 경쟁적으로 가입했거든요. 아 맞아요. 그 붐이 확 일었을 그렇습니다. 때가 있었어요. 네.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뭐 수십만 원, 수백만 원 가입한 분들 꽤 있습니다. 거의 뭐 약간 그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축성으로 이렇게 약간 홍보를 해서 그렇죠. 예, 가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런 것은 지금은 이제는 어떤 효용 가치가 다 했다라고 보는 거죠. 네. 종신보험은 해약을 하는 게 저 같으면 아이들이 막내가 사회인이 됐다. 네. 20살 넘었다. 네. 그러면 해약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아 근데 그 전까지 납입을 한 게 꽤 될 것 같은데요. 아이러니하게도요. 은행, 증권, 보험회사에 각각 입사한 친구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. 네네네. 나중에 한 20년 지났을 때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일 수가 있어요. 네네. 왜냐하면 스스로 보험 가입 많이 했거든요. 네네. 업적 이런 것 때문에. 네네. 해약하면 손해보잖아요, 일반적으로. 네네네.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. 네. 물론 수익률로 볼 때는 그렇지만 모은 자금으로 볼 때는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. 네네. 거꾸로 증권사 쪽에 직원이 많이 벌 것 같지만 네. 증권은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여러 가지로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금융을 지키는 역할도 하더라고요. 네네네.